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올해로 60을 넘겼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집엔 자랑스러운 아들 민재 32가 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며 좋은 연봉을 받는 똑똑한 녀석이죠. 민재가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한 가정을 꾸리려 한다니 자랑스럽고 뿌듯했죠. 아들과 교제 중인 여성은 이수진 29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밝고 성실한 사람으로 민재와 딱 어울리는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민재와 수진이는 2년간 연애를 해왔습니다. 둘은 대학교 동문으로 학회 활동 중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둘의 이야기를 들으니 수진은 민재에게 힘든 순간마다 큰 위로와 용기를 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며 나와 아내는 둘의 결혼을 흔쾌히 축복했죠.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던 어느 날, 민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고, 그날은 초여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고 하늘은 맑아 마치 결혼을 축복하는 듯한 날씨였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아내와 함께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곧 수진네 가족 도착하시겠지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아내는 차분한 말투로 제게 우리 예의 바르게 잘 해봐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가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레스토랑 정원은 물방울에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흰색 린넨 천과 은은한 꽃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신부 측 가족이 들어왔을 때 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등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캐주얼한 옷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해도 등산복이라니요.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차림으로 오다니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미소를 띠며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저와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일단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등산 가방을 그의 의자 옆에 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귀띔하기를 신부 아버지가 상견례 전에 산에 갔다가 그대로 오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당황스러웠지만 어쩌면 자유로운 성격일지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남편의 옷차림에 민망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대화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로 공손히 인사를 주고받으며 처음에는 대화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민재를 칭찬했고 수진이 역시 밝은 미소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코스 요리로 준비되어 있었고 웨이터가 조용히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난한 분위기와 대화가 이어지던 중에 수진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큰일이니만큼 양가가 혼수 문제를 잘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 시작한 대화는 점점 과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면 집은 신랑 쪽에서 준비하는 거죠? 요즘은 신부가 혼수를 준비하고 신랑 쪽은 집을 마련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양가가 협력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수나 집 문제도 서로 상의하며 조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신부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어요. 결혼하면 최소 30평 신축 아파트는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차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제차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저는 그의 요구가 점점 과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혼수나 집 문제는 서로 상의해서 적절히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은 조건보다는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자 신부 아버지는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행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지 같은 보석은 최소 1캐럿 정도는 되어야 우리 딸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부 어머니는 그 순간 민망한 듯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제지하려 했지만 신부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차분히 여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지자 나는 아내를 흘낏 보았습니다. 아내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민재와 수진이도 눈치가 보이는 듯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생각해서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양가가 서로 존중하며 준비를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신부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우리 딸은 조건 없이 존중받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군요. 신부 어머니는 당황하며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수진의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라는 말에 이르러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시죠. 나는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신다면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표정이 굳었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민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수진 역시 민재를 위해 용기를 내어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재와 수진은 이 결혼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들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결말이었지만 나는 아들이 더 나은 사람과 더 나은 미래를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청자분들의 오늘 하루도 건강과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